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2022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참담하고 대표적인 지표인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약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플러스 9.1%라는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이번 주 26일에서 27일에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6월에 이어 0.75%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긴축을 진행시켜 나가면 경제활동 위축이나 그에 수반하는 수요 하락으로 물가 상승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시장에 있어서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7월 들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로 주가가 올랐지만 앞으로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매도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중 하나는 재고입니다. 현 시점에서 재고 동향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 동향을 살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과잉 재고 문제, 쌓여가는 주택 재고, 전략 비축류 세 가지입니다. 우선 기업의 과잉 재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매업의 과잉 재고 처분에 따른 수익 악화입니다. C19 사태로 공급망 문제가 심화된 이후 소매업계는 품절 사태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재고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소비가 위축되면서 쌓아올린 재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재고 처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이와 같은 부실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매출은 고사하고 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을 때 재고 문제까지 겹치면 미국 경제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재고 투자의 GDP 기여도는 2021년 7월에서 9월에는 2.2%였고 10월에서 12월에는 5.3%였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가속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서 3월에는 마이너스 0.4%로 오히려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C19 사태로 눌려있던 수요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은 공급을 늘렸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재고는 쌓여갔지만 수요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서 과잉 재고는 기업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예는 마스크 부족 사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19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은 마스크를 과잉 생산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지만 이후 마스크 재고는 쌓여갔고 기업 중에는 마스크 재고를 처분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곳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쌓여가고 있는 주택 재고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발목을 잡으면서 주택 판매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완성된 주택 재고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주택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고가 더 쌓인다면 주택업체나 매도자 사이에서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자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에 관해서는 2008년 리먼 사태 때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면 자산 효과가 소멸되면서 당연히 경기나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기가 한풀 꺾이는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아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하게 후퇴하면 FRB가 다시 금융 완화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되도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고통도 커지겠지만 금융위기까지 발전하지 않는 한 재기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 비축류의 재고입니다. 사실 전략 비축류 재고는 기업들의 재고나 주택 재고보다 심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에 가입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비축류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전략 비축류 문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은 이로 인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WTI 원유 가격은 겨우 배럴당 100달러 선이 무너졌을 정도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축류 방출은 10월까지 유지할 예정인데 만약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미국의 전략 비축량은 10월에 4억 배럴을 밑돌게 됩니다. 이는 1984년 이래 낮은 수준이며 에너지 안정 보장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류 방출이 끝나는 10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난방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유 재고에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략 비축류가 줄어들면 향후 만약 공급 측면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값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지금으로선 비축류 방출에 대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후에는 반대로 비축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비축류를 다시 쌓으라는 강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축류 문제로 공급 불안이 커지게 되면 유가는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 침체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대두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가정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